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관 날 보면 수학 학습을 할 때 그 선행 학습에 대해서 효과, 선행 학습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선행 학습을 하는 이유는 선행 먼저 해납니다. 시간 싸움으로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수학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동아쌤이 생각할 때 대입시의 80% 정도를 수학이 좌우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영어는 뭐 연봉이고 생존이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수학을 하는데 대입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면요.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동영상을 듣기도 하고, 뭐 강의로 과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뭐 자습서나 워크북이나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을 겸한 자기주도 학습, 자습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현재 이제 진도를 나가죠. 진도를 나갈 때 이게 플러스 알파로 꼭 과제를 내죠. 과제의 양에 따라서 또 아이의 진도나 뭐 체크나 이런 게 달라지겠죠. 이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 근데 용어를 보면 현재 강의해서 아이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걸 복습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1년 전에서 뭐 2, 3년 후 전 거를 몰라서 가르쳐야 되는 건 후행학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학습, 선행학습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후행학습이나 복습에 대한 연구, 복습은 어느 정도 됐지만 후행학습에 대한 연구는 억습 부진화라고 하면서 너무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후행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연구가 거의 안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6개월 내의 진도, 뭐 방학 때 다음 학기를 배우는 건 예습이라고 하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용어로 뭐 학교 선생님들이 선수학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고요. 2년 이상이 넘어가서 뭐 1년 아니고 다음 학기가 아니라 2년 이상 넘어가서 수업하는 걸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자, 이렇게 용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선행의 조건, 선행학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생의 마인드가, 뭐 중2 걸 나가면 학생이 중2 마인드가 되고, 고1 걸 나가면 학생이 고1 마인드가 됩니다. 삶에 대한 이해나 생각이나. 근데 다른 것은 그런데 수학은 조금 그래도 이 나이, 그러니까 경험의 영향을 덜 받죠. 다른 거에 대해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어도 그렇고. 경험의 영향을 덜 받는, 가장 조금 받는 과목이 수학이, 논리성의 학문이 수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도 충분히 선행이 가능하고, 다만, 이 과정 이행의 모습이, 마인드가 선행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학생의 그 성적이나, 수학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선행의 조건에 충족돼야 선행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굉장히 이제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선행을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상 목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나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격상으로 지금 배우는 거 말고 또 다른 걸 배우고 요구를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요구를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선행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이 초등학생 때 중등수학을 선행하느냐, 고등수학을 선행하느냐는, 그러니까 선행이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또 엄밀하게 의미해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중등수학은 중1, 중3을 목표로 해서 중2, 중1이 중3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책 한 권을 나눠서 중3, 그러니까 함수를 중1 1학기, 중2 1학기,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함수를 늘어놓고
나머지 도형을 기초부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1학기 거를 쭈루룩 설행을 한 다음에 2학기 거를 한 번에 쭈루룩 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중3 거를 중심으로 해서 심화까지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심화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고등 수학의 바탕,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등 수학을 몇 세준을 하고 얼마나 중1, 2, 3을 그러니까 어차피 중3 거를 풀게 되면 중2 거, 중1 거를 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꼼꼼히 바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고등 수학을 쳐낼 수 있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냐는 바탕,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 중등 수학이 탄탄하게 되면 수원에서 이제 그 곱셈 공식 부분에서 뭐 수학의 구단 같은 곱셈 공식 얼마나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투에서 뭐 수열 뒤에 나오는 점화식 부분을 얼마나 그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등수학에서 중등수학과 맹렬하게 차이 나는 게 중등수학과 다르게 고등수학은 이렇게 1학기 함수하고 도형이 평면상에서 식과 그림이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통합돼서 나타나니까 이 중등수학에서 얼마나 그 도형 있는 것들 기본적인 도형 2학기의 도형과 1학기 식을 충실하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걸 합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발생하냐고 생각을 하니까 중등수학 자체가 아니라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을 쭈르륵 한 번에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나갔다선 치더라도 그 학생이 그 얼마나 이 과정상의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이거 충분히 설명을 하겠죠. 이 자기화의 과정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원리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야 되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랑 자기랑 또 느껴갖고 터득한 거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리를 다 터득했더라도 그 개개의 사례를 심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선행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개념을 설명하더라도 하이에 따라서 자기화가 안 되면 선행이 실패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분이 볼 때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이 개별적인 심화되고 연습이 안 되면 또 선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기화를 시키지 못하면 선생님이 끌고 간 과정 이해, 개념 이해가 또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도 결함이 밝혀되면 도대체 뭐 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을 먼저 시간을 줄이려고 나갔을 때 장기간으로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기본적으로 거친다고 쳤을 때 고등학교에서 여기서 출발하느냐 처음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문제 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이고 선행을 한 경우에도 부모님들한테 또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걸 또 안 했을 때는 자기 과정이 아닐 때는 평범한 아이들은 이렇게 100을 배웠으면 쭉 다 까먹고 눌려서 나중에 한 60이나 70 남으니까 요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요것에 이 쉬운 부분을 혼자 해낼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은 이것도 다룰 수 있는데 이것조차 선생님의 힘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조차 선생님의 힘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 쉬운 부분조차 선생님의 힘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 쉬운 부분조차 선생님으로 채운 아이들은 이 어려운 부분을 학교 다니면서도 체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행을 했어도 70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얘 도대체 선행을 했다는데 뭘 한 것이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구나 이렇게 본인의 능력이 적은 아이들이 이 선행을 해서 선생님의 능력으로 개념과 원리까지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자기화 됐다고 착각을 해버리죠. 또 방심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한테도 이게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건 어려워서 틀렸나 하고 틀리다. 본인의 문제점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쓰고 했냐면,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 선행학습하는 과정들을 쭉 추적해서 정리를 해놓거나, 아니면 선행학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 정리된 걸 가지고 다른 선생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얘가 수학이 이 상황일 수 있는 상황, 그걸 전체로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A 선생님에서 B 선생님으로 넘어갈 때나 이럴 때 이제 누적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없는 상황에서 이 선행학습을 얘가 똑바로 했다, 못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A라는 학생, 새로운 학생을 선행학습을 했다는, 아니면 너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니?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체크법, 간단하게 시험 봐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보고 안 이후에, 그러면 본인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안 이후에 진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선행을 하는 조건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중등 교과서 정도는 교과서를 읽고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보면 스스로 이 학생이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고등 수학 책을 읽고 수학이나 수투를 읽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마인드 플러스 상황 플러스 그 정확한 학생의 수학적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수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세 개를 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선행을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나 목표를 정하고 능력에 맞게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행에서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요. 선행학습 시간 싸움 때문에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 수나 문제의 변형도나 이런 걸 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랑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그 상위권 대학 갈 때 선행학습을 안 시켰을 때는 후회하십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후행, 복습, 동영상, 예습, 선수, 선행학습을 하는데 이 시간 싸움 있을 만큼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최선을 다해서 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조건을 갖추느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중학수학을 스스로 책을 보고 혼자 공부를 해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학생에게 선행학습의 의미와 왜 그거를 해야 하는지,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아이의 의지로 선행학습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싸움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조건에 맞나 살펴보고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초등학생 경우에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 수학의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의 수학적 재능이나 수학적 능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행에 오해가 없도록 선행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의 상황에 맞게 마인드맵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선행을 나가되 이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진도가 나가고 문제를 풀어줘 봐야 나중에 이 변형되고 그 연결된 문제들을 그 본인의 수학적 능력이 있지 않다면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선행학습. 쉽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동아쌤이 생각하는 선행학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